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오렌지를 활용해서 연한 데이터 분석하는 데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자, 잘 들리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네. 자, 대답해 주시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약간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받는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 엔진 치시면은 연한 데이터로 한번 치보십시오. 자, 연한 데이터 치고 나면은 연한 데이터 플랫폼 이 사이트 주소가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일단 회원가입이 안 되신 분은 회원가입을 좀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회원가입 하신 분은 해면수원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 이용해서 데이터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해면수원 찾아보시면은 데이터 나오는데 이까지 먼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요? 자, 검색 엔진에서 연한 데이터라고 한번 치보시면은 데이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주소 나오죠. 빅데이터 다시 cost.ckr 이 주소로 들어가셔가지고 회원가입을 먼저 하십시오. 자,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자, 로그인을 하시고 일단 회원가입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회원가입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해면 수호는 검색에서 검색어에서 한번 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에서도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오렌지에서 그다음에 옵션 들어가셔서 애드온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타임 시리즈라고 보일 겁니다. 타임 치게 되면은 타임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나올 건데 요거를 또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크하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강의 그 슬라이드 보면서 수업은 진행을 이거 해놓으시고 하면서 내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고 계신 분은 2번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자, 다 되신 분은 3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되신 분은 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자, 데이터는 좀 이따 받으셔도 되고 일단 회원가입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들어가셔서 검색 엔진에서 연한 데이터 치셔서 그다음 연한 데이터 플랫폼 들어가셔서 일단 회원가입부터 일단 하십시오. 자, 뭐요? 데이터는 같이 받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그러면 그 회원가입 되시면 회원 수원을 치보십시오. 검색 엔진에서 해면 수원을 치게 되면은 밑에 세 가지 종류가 나올 겁니다. 자, 이까지 되셨으면 같이 슬라이드 보면서 수업 진행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부산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의 프로그램 언어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오렌지를 활용한 연한 데이터 분석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준비 단계부터 몇 가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회원가입부터 하시는 거를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렌지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데이터 수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에 우리가 오렌지하고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에 관련된 위젯은 카테고리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관련된 위젯이 데이터 수집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위젯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바로 쓸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가공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행만 선택을 한다든지 내가 필요한 열만 선택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처리라고 하면서 주로
트랜스폼 위젯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위젯을 이용을 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 처리가 다 완료되어졌으면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야 되겠죠. 그러면 학습의 여러 가지 모델이 미리 오렌지는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모델 중에서 어떤 모델을 선정을 해야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 쭉 연결시켜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사용되는 위젯은 모델이라고 하는 위젯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델 위젯이 나오죠. 그죠? 여기 보시면 데이터, 그다음 트랜스폼, 그다음 여러 위젯이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델 위젯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모델 다 여러 가지 해보고 나서 어떤 모델이 가장 적합하더라가 결정되어지면 그다음에 그게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평가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모델을 평가하게 돼 있는데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이벨리에이터라고 하는 또 위젯의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서 모델을 평가를 다 합니다. 평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완벽하게 이거다. 라고 결정이 되어지면 그걸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측할 때는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위젯에 있는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서 그다음에 프리딕션하고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예측하고 나면 또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비주얼라이즈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다음에 시각화해서 이런 결론이 나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데이터 처리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굉장히 좀 어렵지만은 툴을 이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이고 그다음 지금 그 오렌지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계시나요? 여기 애돈 옵션에 들어가서 애돈 확인해 보시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위젯이 쭉 나타날 건데 타임 시리즈라고 하는 이 위젯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타임 치면 나옵니다. 그러면 인스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스톨 하시고 나면은 오렌지를 껐다가 다시 실행을 시켜야만이 이 타임 시리즈에 있는 여러 가지 위젯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하고 그다음에 저 수업은 진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하고 있을 거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 하기 전에 일단 데이터부터 일단 받을까요? 자, 데이터 받을 때는 아까 어디로 들어가라 그랬죠? 빅데이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해면, 수온이어 치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세 번째 있는 거 있죠? 자, 만약 애도는 설치가 잘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오렌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셔야지 아마 위젯이 설치가 될 겁니다. 종료하고 다시 마우스를 갖다가 오렌지를 그 관리자 권한을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위젯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면 수온에서 우리가 쓸 데이터는 두 번째 있는 해면 수온 그 분석 정보 있죠? 이 파일을 쓸 겁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받을 때는 어떤 데이터 선택할지 나타나시는 것이고, 일단 이거 안 보이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해면 수온에 관련된 데이터 쭉 나와 있는데, 중복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2024년 데이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데이터, 2013년 12월 해면 수온 온도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여기 앞에 있는 1982년도부터 1982년 1월 달부터 2023년 11월까지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엑셀 형태로 CSV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는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 가능이라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걸 체크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받아졌기 때문에 다른 걸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걸 받는다 치고 자, 그 다음에 받기 전에 데이터 파일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밑에 보시면은 데이터의 여러 가지 컬럼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WTCHYM이라고 해서 watch, 그다음 YM, year하고 months가 들어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관측 연월이고, 그 다음에 YC는 황해입니다. 황해에 월 평균 값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월 평균 값과 그 다음에 평년 평균, 1월 달의 모든 평균, 그 다음에 월 평균 아노밀리 표준 편차값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다른 건 안 쓰고 월 평균 값만 항해와 동중국해, 그 다음에 동해,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쓸 겁니다. 어쨌든 이런 필드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다운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셨으면은 선택 파일 담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선택 파일 담기 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받을 항목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이 파일 받겠다라고 해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구매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무료 데이터이기 때문에 구매 누르더라도 실제 여러분들이 결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매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자, 진행하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12월 달 데이터 받으세요. 2023년 12월 데이터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자, 요 화면이 나타나지고 어떤 목적으로 받느냐가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뭐 기업은 여러분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이용 목적은 연구나 기타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관 동의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결제하기 누릅니다. 자, 결제하기면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자, 이걸 받을 수 있는 화면 나타나시고 그다음에 일단 구매 이용 내역 가기라고 가서 거기에서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하시겠습니까? 넣으면은 만약에 여러 가지 받은 이력이 있으면 쭉 나타날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데이터겠죠. 요걸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십니다. 빠르면 빠르다고 채팅창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 버튼 누르게 되면 다운로드 받아집니다. 자, 다운로드 받아지면은 다운로드 받은 폴더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여기 아키브 요기 파일이 다운받으신 것 같네요. 지금 아직 받고 있을 겁니다. 이씨. 어. 다운로드 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다운로드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들. 다운로드 잘 안 되시면 한번 2번 한번 눌러보세요. 오, 됐다. 응? 아, 그래? 자, 다운이 다 받아졌나요? 자, 그러면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졌다 보고요. 음. 자, 채팅방에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다운이 안 받은 학생은 여기서 여러분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받아 적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자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해면 수온이 점차 올라가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런 파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에 따라 자꾸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의 내용이 바뀌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바뀌는 데이터를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라고 그럽니다.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흐름에 따라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대별로 정보가 자꾸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의 정보라든지 부동산 가격, 그다음에 뭐 관광객 수라든지 판매량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이런 자료를 갖다 우리 분석할 때 시계일 데이터라고 하는 걸 쓰게 되는데, 시계일 데이터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점차 뭐 증가가 된다든지 추세를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주기별로 값이 바뀐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특성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약간 불규칙한 점이 있다든지, 그런 예측이 정확하게 되기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계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설치하라고 했던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위한 타임 시리즈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렌지 관리자 모드로 해서 실행을 설치하고 나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위젯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오늘 분석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계를 사용에 주로 사용되는 위젯은 무빙 트랜스폼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의 평균이라든지 합계라든지 이런 걸 낼 수 있는 그런 위젯과, 그다음에 데이터를 우리가 시각화 시켜줘야 되겠죠. 시각화 시킬 때 쓰는 라인 차트, 그다음에 콜릴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데이터의 특성이 어떤 정상적인데, 정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평균값이라든지 표준 편차가 일정한 걸 나타내는데,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쓸 때 사용하는 그런 위젯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위젯과 그다음 실제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아리마 모델이라는 위젯과 그다음에 VAR이라는 위젯, 이 두 개가 주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되어지는 학습 모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리마 모델을 우리가 쓰게 될 건데, 아리마 모델은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파라미터가 어떤 파라미터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학습이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 평가도 한번 해봐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모델 이벨리에이션을 이용을 해서 모델 평가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위젯을 이어서 사용하게 될 건데, 그 전에 이제 아리마 모델을 사용하는 파라미터가 어떤 뜻을 나타내는지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관계없이 그다음 평균과 분산이 일정한 시계의 데이터를 우리가 정상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 프로세스가 돼야만이 아리마 모델의 정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보통 데이터가 정상적이면 상관없겠지만 스테이셔널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차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정상화 시켜줘야 되는데, 이 차분이라고 하는 것은 한 2단계 이 정도 하면은 거의 모든 데이터가 정상화되어진다, 스테이셔널하게 되어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이상 해야 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아리마 모델 적용하면 안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라미터에 AR이 있고, 그다음 아리마의 특징이 뭐냐면 AR과 그다음 MA와 I 이 세 개가 합해진 것이 아리마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AR 개념 뭐냐면 과거의 값이 과거의 몇 개의 값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이 적용될 것인가, 그걸 과거 몇 개 시점까지 모델링에 포함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AR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개월이 돼야 1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AR 같은 경우는 12로 맞춰놓고 작업을 하겠다가 되는 것이고, MA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예측 오차가 있을 것인데 예측 오차의 몇 탄까지를 포함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MA가 되겠습니다. 이건 파라미터로 무빙 에버리지가 되겠습니다. I라고 하는 아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차분 시프트 시키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시프트 시킨다는 개념인데, 이때 보통 보면은 0이나 1이나 2 정도를 주면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폴캐스트 같은 경우는 몇 하나까지 예측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폴캐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개념을 이용을 해서 정상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왔다 갔다 하지만 평균이 중간에 쭉 있고, 그다음 편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편차 거의 없다. 이것이 정상 데이터인데, 만약에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상향으로 쭉 올라가고 있죠. 평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균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편차도 처음엔 아주 작다가 커지잖아요. 그죠? 우리 직관적으로 보는 걸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 비정상 데이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연안 빅데이터 할 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해면 수온 온도를 우리가 12개월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다음 앞으로 12개월을 예측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 1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1982년도부터 그다음에 2023년도까지의 3년도까지의 12개월 단위 주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실습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데이터 나중에 그림을 그려보면 8월 달에 가장 해면 온도가 높거든요. 그랬을 때 이 8월 달 데이터만 뽑아내서 그다음에 2024년 8월부터 그다음에 2040년 8월까지의 8월 데이터만 한번 예측을 해보자. 뭐 어떤 모델 써야 될까? 그걸 한번 해보는 것이 두 번째 모델이 될 것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실습은 1번의 약간 변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다 되셨나요? 그럼 이건 실습 부분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렌지 실행시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렌지 다 실행시키면 자, 이렇게 오렌지 타임 시리즈까지 설치를 하시게 되면 왼쪽에 타임 시리즈 위젯이 생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 파일 위젯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터를 어디다 다운받으셨는지 다 기억했죠? 그죠? 그 폴더에 들어가서 가져오는 겁니다. 파일 위젯을 끌고 가게 되면은 자,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파일이 어디 있는지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블록이 들어가서 여러분 아까 다운받은 그 폴더에 들어가서 2023년 12월 해면 손 이 파일을 열게 되면은 파일을 쭉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하고 나면은 데이터 특성이 지금 현재 와치 YM인 간측 연월이죠. 이 데이터를 시계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항상 날짜에 관련된 시간에 관련된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를 적용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텍스트 형태지만 이걸 나중에 변형을 시킬 겁니다. 이걸 텍스트 형태로 해주고 롤은 메타 형식으로 불러오는 것이고 그다음 YC 확장해 보면은 변수명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을 좀 크게 해서 그다음에 에브리지, 근데 평균이죠. 항해의 월 평균 값이다 이 말입니다. 요것만 피처로 나누고 나머지 스킵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처하고 그다음 스킵 세 개를 눌러주고요. 그다음에 저거는 뭐다? 어, 이 차이나 그러니까 동중국해입니다. 동중국해도 일단 이게 나중에 이걸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가 지금 현재 피처로 주는 겁니다. 이 원래 값이 뉴메릭이고요. 그다음에 롤은 피처로 주겠습니다. 주고 나머지는 이 하면 스킵으로 다 바꿉니다. 세 개는 스킵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 시 같은 경우는 동해죠. 동해는 이건 또 피처를 해주고 나머지 세 개는 그다음에 연 평균과 그다음에 뭐 아노멀리하고 표준 편차는 다 스킵해주고 그다음 이 아시아는 동아시아입니다. 동아시아 쪽에 우리가 값을 피처를 해주고 나머지는 다 스킵해주고 그다음 글로벌입니다. 전 지구상의 그다음 월 평균값 요거를 갖다 피처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주고 우리가 어플라이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 파일을 가져오는 기능이 들어간 겁니다.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데이터 확인해 보실 때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데이터 테이블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보실 때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위젯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위젯 온 탑 이걸 눌러주셔야지 우리가 나중에 비교해 볼 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일을 다 가져왔습니다. 자, 다 가져왔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YM이 지금 현재 텍스트 형태인데 텍스트 형태로는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의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로 바꿔보시냐 하면은 어, 모양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때 모양 바꿀 때 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건 데이터만 확인해 보니까 위로 잠깐 빼고요. 그 다음 일로 들어가서 포뮬러를 들어가십니다. 포뮬러 들어가셔서 변화를 시키는데 포뮬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필드를 이용을 해서 약간 변형을 시키는 건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무브 하시고 열은 없으실 것이고요. 뉴 합니다. 뉴 해서 우리는 지금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냐 하면은 1982년 데이터 자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렇게 그 와치 IM이 198201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 연과 그다음에 월과 그다음에 일 붙여서 그 타임 데이터로 변환시키기 위한 작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new 들어가셔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더하기가 붙는다는 뜻은 계속 텍스트 형태로 바꿔 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선택을 해 주시고 변수 이름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w_date라는 변수명으로 내가 새로운 필드를 갖다가 좀 변형해서 만들겠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셀렉트 피처에 가 가지고 여 와치 아이엠을 선택을 하고 나서 남 첫 번째 처음부터 네 자리까지가 연도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대괄호 뷰에서 처음부터 그다음에 콜론이 붙어입니다. 4 가지가 내용이 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시를 넣어 줘야 되겠죠. 다시 하기 위해서 연결할 때는 더하기 연산자를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자 같은 경우 작은 따옴표 해서 그다음에 둘러쌉니다. 그다음에 또 더하기 하고 연 들어가 연 1982 다시까지 된 겁니다. 그다음에 01 넣어 줘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또 what IM 들어가서 이번에는 따라서 4 부터 D 전체 다죠. 4 부터 그다음에 D까지 전부 다 해서 넣어 주고 그다음에 더하기 또 해서 인제 다시 해서 다시 0 1 이렇게 하게 되면 연 월 일 그러니까 198201이 19820101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다 했으면 send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변환됐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데이터 탭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연, 월, W 데이터가 이렇게 바뀐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거 지금 현재 문자 텍스트이기 때문에 자 요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빠르면요. 빠르면 창에다 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W 데이터 만드시는 것까지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포뮬러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new 들어가서 그다음에 새로 만들겠다죠. 그다음에 텍스트 형태로 만듭니다. 만들면서 지금 요 내용을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칭창에 식을 넣어 놨기 때문에 그 식을 그대로 긁어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다음 됐으면은 인제는 시계열 데이터 만들기 위해서 이게 지금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또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자료 형식을 뭐로 바꿔 줘야 되냐면 데이트 형태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위젯이 에디트 도메인입니다. 긁어서 자 이 쓰게 되면 에디트 도메인이 나타나실 겁니다. 자 에디트 도메인 들어가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를 네가 어떻게 바꿀래 하고 하는 게 나타나지죠. 여기서 W 데이트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W 때 텍스트인데 이걸 뭐로 바꾸냐면 타임으로 바꿉니다. 타임 바꾸고 어플라이 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시계일 데이터 사용하기 위해서 그 월일 연월일을 가지고 날짜 형식의 데이터로 변환되는 것까지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 됐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확인했으면 지금 우리는 데이터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요? 확인해 보셨으면 여기에 엑셀이 자 엑셀 바로 열으셔도 됩니다. 쭉에서 1982년 1 월부터 어디까지가 들어가 있냐면은 2023년 11 월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리마 모델 쓸 건데 아리마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2022년 12 월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아리마 모델 적용을 해서 2023년 1 월부터 11월 달까지를 예측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 그 예측된 그래프하고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 그래프를 비교를 해서 어느 파라미터가 가장 좋은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는 데이터가 2020년 12 월까지만 한번 찾아오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 특정한 자료만 뽑아올 때 행을 뽑아낼 때 쓰는 것이 select row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일단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뭘 해 줘야 되느냐 하면 rows도 해야 되지만 목표 값을 뭐로 두고 내가 뭐를 향해서 그다음에 학습을 할 건지 설정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쓰는 것 위젯이 셀렉트 컬럼즈가 되겠습니다. 셀렉트 컬럼즈에 들어가서 더블 클릭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일단은 지금
타겟을 갖다 뭐로 주냐면은 지금 리셋하게 되면 전체 처음 나왔던 데이터 리셋 이래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나는 전 세계의 월 평균값을 이걸 갖다가 예측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타겟으로 갖다 놓습니다.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하시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건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 없으면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기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시하겠다는 뜻이고 이러한 피처가 내가 나중에 이것도 단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터라고 하는 건 이런 내용 필드 값을 보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메타데이터는 실제 학습에 사용되지 않지만 내가 참고로 보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타겟은 이거를 갖다가 내가 예측을 해 나가겠다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이렇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찾아내고 나면 이걸 가지고 이 목표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내가 모델을 학습을 해야 되구나가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2022년 12월 데이터만 선택을 해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select rows라고 합니다. select rows 들어가셔 가지고 더블 클릭을 해서 그러면 이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면 저는 한번 했기 때문에 이 컨디션이 나타나시는데 없으면 여러분 선택을 하셔서 그다음에 W 데이터가 2023년 1월 1일 이전 거를 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임 이걸 선택을 하시면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날짜가 나타나는 항목이 나타나시고 요걸 클릭하시면 연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 1 월을 선택을 하시면 1월 달에 달력이 나타나십니다. 1월 1 일을 선택하시면 이거보다 작은 값을 갖다가 내가 학습에 쓰겠다가 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을 1 월을 선택해 주시고 is below를 선택을 해서 이거 이전 데이터를 갖다가 가져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적용하게 되면 이 자동적으로 샌드돼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확인해 보면은 이게 데이터 확인하는 학생 데이터 테이블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내가 아리마 모드를 적용을 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아리마를 드래그해서 아리마 모드를 쓰겠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데이터를 갖다가 타임 시리즈 내가 쓰고 있는 그 기초 자료를 사겠는데 이때는 더블 클릭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아까 몇 개월 전까지 자료를 갖다가 학습에 쓸 거냐, 몇 달 주기로 쓸 거냐 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랬죠, 오토가. 그래서 이거를 12로 바꿔 주시고 차분은 일단 디퍼런시는 안 하겠다 0을 한번 주고요. 그다음에 무빙 에버리지는 오차를 한 칸 옆에까지 쓰겠다 1201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포캐스트 스텝 하게 되면은 몇 단계 앞까지 예측할 거냐 나타나는데 우린 2022년 11월 가지고 2023년도를 예측할 건데 2013년도에 12월 데이터는 없거든요. 그래서 11단계까지만 예측하겠다라고 선택을 해 주시면은 제가 이 모델을 이용을 해서 예측할 수 있는 값은 11월 달 11개의 항목을 만들어 줍니다. 자, 만들어 주고 나면은 그걸 선택을 해서 라인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그다음에 라인 차트 확인해 보면은 여기서 일단 요거를 폴캐스트 지금 예상하는 걸 갖다가 내가 그래프로 나타내겠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눌러 주시면은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내가 글로벌에 12개 11개를 예측할게 0부터 그다음에 10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건 달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2023년 1 월부터 2 월, 3월 이런 식으로 쭉 보면 된다는 뜻이고 지금 현재 95% 신뢰대 구간으로 나타나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에버리지 값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건데 요 밑에 애드 플러스를 하시게 되면 이게 지금 원래 여러분들은 이게 아마 안 나올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애드 플러스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개를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애드 플러스 3 개를 하셔 가지고 첫 번째 거는 forecast 그냥 평균 값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요거는 자, 로 95% 신뢰도 구간에서 그 구간 낮을 때 이런 값이 나올 거다라고 한번 예측해 보고 그다음 하이에 보면은 이 지금 비슷해 보이지만 모양 자체가 값을 여기 왼쪽에 있는 값이 다름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구나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를 예측했으면 나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예측한 거랑 그다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모델이 정확한지 여러 개의 아리마 모델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아리마 모델을 하나 더 선택을 하고
또 아리막 모델 선택해 주고요. 또 아리막 모델 선택하는데 아리막 할 때마다 지가 학습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요거는 하나는 지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좀 바꿔 본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퍼런싱 레이트를 갖다가 1로 주면 한번 어떻게 나타날까? 한번 이걸 이용을 해서 내가 11 단계까지 한번 학습을 해 볼게. 자 이렇게 한번 학습을 해 보고요. 그다음 또 아리마를 한 번 더 적용을 시켜 가지고 이번에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인제는 12에서 디퍼런스 1 그다음에 무빙은 0 이제 아까는 12 11 이었잖아요. 12 10 이 세 가지로 했었죠. 11 단계. 요렇게 해서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겠다 이 뜻입니다. 자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요거 인제 우리가 모델 평가에서 어느 게 가장 좋은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현재 이 데이터 이 원래 데이터와 예측 모델 이 두 개를 같이 한번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select laws에 있는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모델 이밸류에이션 하는데 얘랑 그다음에 이 결과값하고 내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 것이고 근데 지금 그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 시간이 쪼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RMA 모델을 다 연결시켜 보세요. 자 이것도 평가를 한번 해 보고 시간이 쪼끔 걸리죠. 이 동안에 여러 앞에 못 했던 거 다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마지막 모델도 적용시켜서 모델에 어떤 파라미터가 가장 정확한 결과값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그러면 이거 세 개를 다 평가해 보면 어느 게 가장 나으냐 하면은 결과값을 12, 0, 1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세 개의 모델 평가를 했죠. 그죠? 파라미터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밸류에이션 파라미터의 넘버 오브 폴즈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갖다가 데이터가 많으면 그 데이터 중에서 어떤 건 트레인용으로 쓰고 어떤 거는 테스트용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때 5개로 분할해서 5개 중에 하나를 갖다가 뭐로 쓰겠다? 테스트로 쓰는데 그 테스트 내용을 갖다 분리해 첫 번째 제일 첫 번째를 테스트 썼다가 두 번째는 두 번째를 테스트 썼다가 세 번째는 세 번째 테스트 썼다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11 단계까지 예측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세 번의 결과가 다 한꺼번에 나타나시는데 지금 훈련 데이터하고 샘플 데이터 비교를 했을 때 이 두 개 결과값이 비슷해야 우리가 좋은 결과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자체의 내용은 우리가 이 오차거든요. 이 오차에서 RMSE는 뭐냐면 mean square error 그러니까 평균을 오차를 갖다 제곱했을 때 그 평균값을 내서 그 루트를 씌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값들은 오차기 때문에 RMSE, RMA, MAP는 작으면 0에 가까울수록 좋은 학습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고 R 제곱은 실제 데이터와 그다음에 예측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숫자가 1에 가까워서 좋은 거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봤을 때 어느 게 가장 좋으냐면은 이걸 클릭하게 되면 순서대로 정리이 됩니다. 그래서 MA가 가장 작은 것이 R이 12 10이잖아요. 12 10이 가장 작나요? 12 10이 가장 작네 이거 같은 경우. 근데 R 제곱이 지금 현재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뭐다 하게 되면 12 0 1이 가장 좋은 그 결과값을 나타낸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2 0 1로 우리가 한번 학습을 진행을 하겠다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파라미터를 먼저 선정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인제는 이걸 실제 라인 차트를 한번 그려 보는데 이 라인 차트 그릴 때는 기존의 데이터가 먼저 들어가고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예측을 해서 이거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거거든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그러면 아리마 모델 적용했을 때랑 그다음에 이 데이터 안 나타나는 이유가 참 뭐냐면은 자 지금 이 우리가
없애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나는 이제 2022년 12월까지 데이터가 먼저 이게 라인 차트를 한번 그려봅니다. 라인 차트 그려서 하게 되면 매칭 데이터를 갖다 학습에 사용되는 타임 시리즈로 쓰겠다.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고 이 내용이랑 아리마 모델 첫 번째가 가장 유용하다 그랬잖아요. 이걸 두 개 연결시켜서 같이 그려보겠다. 그러면 이 뒤에 그래프는 예측이니까 폴캐스트에서 폴캐스트로 가도록 연결시켜주라 이 뜻입니다. 만약 이게 맞지 않으면 이거 끊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이거 찍고 하게 되면 두 개가 연결됩니다. 그럼 두 개 연결된 그래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측이 되어질 거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데이터 점선 부분이 뭐가 된다? 예측값이고 앞에 부분이 실제 값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필터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러 개 항목이 다 나타나지는데 목표값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만 예측값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측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비슷하게 모양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랑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뭐다? 이거는 지금 8월 12월까지만 2022년까지만 데이터고 이 데이터를 갖다가 라인 차트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를 다 타임 시리즈로 쓰겠다는 뜻이요. 예측이 아니고. 그럼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얘가 실제 데이터 가지고 그래프 그린 것이고 그다음에 얘가 그다음에 예측 데이터 그래프 그린 거거든요. 두 개 비교해 보면은 거의 비슷함을 나타나서 이렇게 그려 밑에 11월 달까지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95부터 5% 신뢰 구간에서 이렇게 나오구나라고 우리가 대충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모델은 아리만 쓰는 것이고 거기에 파라미터 뭐 쓸 건지를 먼저 결정을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나는 뭐 한다? 실제 이제가 실제 모든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아리막 모델 적용합니다. 아리막 모델 적용할 때 파라미터를 뭐 쓰라고요? 파라미터는 12, 0, 1을 쓰자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12개월까지 예측할 거라서 포캐스트를 갖다가 12로 해주는 것이고 자, 이걸 예측하고 나서 이 데이터 이제 이걸 예측했죠. 그죠? 그럼 이 예측한 거하고 그다음 실제 데이터 야하고 그다음에 라인 차트하고 야하고 이건 타임 시리즈 쓰고 이 예측된 결과 이거 두 개를 자, 얘가 실제 데이터죠. 이 데이터 가지고 라인 차트 하나 그리고 그다음 예측한 이거 두 개를 연결시켜서 폴캐스트에서 폴캐스트 가서 예측을 해보면은 오케이 하게 되면은 12개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아리마 모델 같은 경우는 값도 물론 알 수가 있겠지만 값의 데이터 특성상 아까 봤다시피 0번, 1번, 2번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그 데이터를 합치기는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온다. 예측이 이래 될 거다라고 하는 정도를 우리가 알아서 내년 1년에 예측값이 이 정도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막 모델 적용하는 것을 첫 번째 실습으로 한번 해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번째 실습은 마치도록 해보고요. 그 다음 이거를 저장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건 다 하긴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일단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가장 좋은 아리마 모델의 파라미터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데이터 가지고, 그 다음에, 일단 아리마 모델 적용해서 예측을 하고, 현재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예측된 데이터 두 개를 모아서 같이 그래프 그려주게 되면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타임 시리즈로 왔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로 들어가서 저장하실 때는 여러분 세이브 들어가셔가지고 저장할 때는 그냥 여기 첫 번째 예제 같으면은 여기다 뭐 1 언더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 한번 저장해 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저장하겠다 들어가면 됩니다. 폴더 하나 만들어서 저장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번호 붙여주면 나중에 내가 이 순서대로 작업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제는 아리마 이용해서 앞으로 12개월에 그다음에 전 세계의 그 해면 수온을 우리가 예측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새로 파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 파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자, 이제는 8월 달 데이터만 나타내서 8월 달 데이터 가지고 그다음 또 뭐 해보자. 8월 달 데이터만 그 취합을 해서 앞으로 12년 동안의 8월 달 데이터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엑셀 다 들어가셨나요? 엑셀 들어가셔가지고
자, 새로만 이 만약 좀 빠르시면 나중에 여러분 녹화 영상 올라올 거니까 그거 보고 또 차분차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테스트 데이터를 먼저 우리가 예측 데이터 값을 파일로도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 파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요 변수명만 그대로 쓰겠습니다. WTCH, 네, W watch거든요. 우리가 줄일 때는 보통 모음을 뺍니다. WTCH 언더바 YM. 자, 연월이 들어가 있다 보는 것이고, 여기다가는 그냥 2024년 08 하고 2025년 08 두 개 섞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두 개를 드래그해서 쭉 해서 어디까지 한 40년까지 정도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데이터 만들어서 요거를 파일로 들어가서 다른 이름 저장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확장 자료를 갖다 엑셀로 저장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쉼표로 구분되는 CSV 파일, 요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서 그다음 데이터는 요 폴더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2024 08 언더바 뭐 2040년 08 자, 이렇게 해서 CS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우리 학습에 쓸 거라서 이걸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면 수온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파일을 드래그해서 위젯을 갖다 놓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그다음에 아까 이 파일 한번 가져왔기 때문에 이 파일이 그대로 로드가 될 겁니다. 자, 되면은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인제 우리는 또 뭐 해야 되냐면 이 데이터가 연월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 여기서. 그래서 내가 8월 달 데이터만 추출해 낼 거라서 이거를 갖다가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월과 그다음에 만수로 분리를 해야만이 내가 원하는 뭐 달만 추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갖다가 그 원래 필드를 갖다가 좀 조정을 해서 만드는 걸 포뮬러라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포뮬러 필러를 만들어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아까 만든 그 포뮬러 공식이 나옵니다. 이건 일단 제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만드는데 인제는 인제 어디 뭐 연 두개 더하기로 연결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뉴메릭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메릭으로 만들어서 이걸 2열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2열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는 2열에서 뭐만 하게 되냐면 watch IM에서 뭐다 처음부터 4 칸까지만 선택을 해라 라고 만들어 주고 그다음 또 뉴해서 이번엔 또 뉴메릭에서 인제는 만스. 자, 만스에서 이 M 대문자 할까요? 뭐 필드 이러면 상관없지만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제는 watch IM에서 4 부터 그다음 나머지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썼던 공식에서 앞부분 뒷부분을 잘라서 이열과 만수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고렇게 해서 그다음에 어 우리가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에 인제는 두 개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샌드하게 되면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데이터 테이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 테이블 확인해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뭐다 뒤에 가 보면 순서가 뒤에가 만들어져서 이열과 만수로 분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8월 달만 우리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8월 달만 가져오는 거는 뭐가 돼요? 셀렉트 로우즈가 되는 거거든요. 셀렉트 로우즈 들어가서 더블 클릭해서 그다음에 조건에다가 만스를 그다음 8월 달만 가져와라 라고 해 주고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X 하고요. 요거를 또 데이터 테이블 확인해 보면은 이제는 8월 달 데이터만 다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확인해 보시면 8월 달 데이터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이 8월 달 데이터만 가지고 내가 지금 뭘 예측할 거냐면은 역시 세계의 그 월 평균 기온을 예측을 할 겁니다. 그럼 뭐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목표값이 들어가 줘야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한다? 셀렉트 컬럼즈 들어가서 목표값을 뭐 할지 설정을 해 주는 겁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자, 그다음 나는 인제 목표값은 뭘 선택을 해 주냐 하면은 일단은 글로벌 만스 이게 목표값을 잡아 주는 것이고요. 다른 건 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에서 이 모든 데이터를 다 이그노로 바꿔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없애 버리죠. 이 열을 내가 값을 보기 위해서 몇 년도 값이 어떻다 보기 위해서 이 열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목표값은 글로벌 만스 에버리지 그다음 밸류 값을 목표값 주고 이것도 우리가 볼 필요 없기 때문에 이그노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두 개의 내용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값을 뭐 하기 위해서
목표가 하기위해서 나타나신다. 다 나가버리시네요. 시간 지나니까. 자, 그러면 일단 저는 이거 마저 하고 그다음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한다? 요 두 개를 갖다가 목표값 잡아주고 그다음에 학습을 진행해 줘야 되겠죠. 학습 진행하려고 하면 어떤 모델을 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모든 뭐 비슷한 거 다 KNN도 한번 해볼 거고 모델 적용해 볼 거고 그다음에 트리도 한번 해볼 거고 SVM도 한번 해볼 거고 그다음에 뭐 리니어도 한번 해볼 거고 로지스틱도 해 보고 뭐 AD 부스트 뭐 이렇게 내가 이 모든 모델을 다 적용해서 어느 게 가장 좋은 값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하라고 다 시킵니다, 이렇게. 각각의 학습을 다 시키는데 지금 하다가 X가 나오는 거는 지금 현재 이거는 네가 쓸 수 없는 모델이다 나오는 거죠. 로지스틱은 이다 아니다 분류하는 거거든요. 값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그다음에 이걸로 안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연결시킨 겁니다. AWS도 연결시켜 주고 그다음에 얘들이 다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 때는 우리가 테스트 앤 스코어를 이용을 해서 연결시켜서 확인해 보는데 일단 이 데이터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원래 데이터하고 두 개 같이 들어갔을 때 그 점수를 확인해 줘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원래 데이터하고 이 모든 연결 다 연결했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학습을 쭉 진행시켜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다 했으면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자, 내가 설정했던 모든 것이 다 나오죠. 그중에서 우리는 여기도 테스트 앤드 스코어 할 때 여러 가지 테스트 데이터에 쓸 만한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랜덤 샘플링 하게 되면 내가 임의로 조정을 할 건데 학습은 50번 할 것이고 트레이닝 세트를 갖다 70%만 선택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그 범위 내에서 그 결정을 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벌리면 값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도 역시 요 4개 값은 다 작아야 좋고 R2 값은 커야 좋은 것이거든요. 1에 가까워서 좋은 거다 보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자, MS의 가장 작은 게 리니얼이죠. 리니얼이 모든 값에서 다 다른 것보다 훨씬 낮고 그다음에 릴레이션 어 더 좋은 걸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거를 리니얼 모델 쓰게 되면은 가장 적합하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자, 리니얼 써서 내가 학습을 하면 되구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뭐다 이 리니얼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다가 뭐 한다? 자, 이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리니어해서 뭐 하고 그다음에 학습하고 나서 그다음 예측을 해 봐야 되잖아요. 예측해 보기 위해서 아까 내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 파일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그다음에 아까 8월 달 데이터 있죠. 그죠? 8월 달 데이터만 만든 거. 자, 요 파일을 갖다가 내가 실제로 학습을 해서 결과값을 보겠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얘하고 이 두 개를 이 이걸로 이제 프리딕션 해야 되죠. 리니얼로 해서 이걸 프리딕션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얼 한 걸로 그다음에 음 프리딕션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갔을 때 예측을 해야 되니까요. 학습을 일단 이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프리딕션 스코어에 가 보시면 프리딕션에서 예측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을 이 데이터를 갖다 이 데이터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도 지금 현재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데이터를 데이터 테이블로 확인해 보면은 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다? 내가 원하는 이열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포뮬러를 한번 써가지고요. 포뮬러 써서 여기다가 이열이란 왜냐면 여기 이열로가 내가 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열이란 변수가 있어야지 나중에 머지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제거하시고 뉴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뉴메릭으로 해서요. 뉴메릭에서 내가 이열을 하나 만들 건데 이 이열을 갖다가 뭐로 하겠다? 왓츠아이엠 요거 자료 그대로 왓츠아이엠에 뭐 전부 다 해서 4까지만 처음부터 4까지만 내가 이열로 해서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갖다가 그다음에 내가 프리딕션 하겠다. 이거의 결과값하고 그다음에 이거로 해서 내가 학습을 해서 예측을 하겠다. 이걸로 학습하고 이걸로 예측을 하겠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데이터 테이블 확인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024년 8 월부터 2040년 8월 달까지가 예측된 값이 쭉 나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실 머지하는 것도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머지하는 내용은 좀 어
계속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하시면 원래 이 결과값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2020 이 1982 년도부터 이 데이터는 1982 년부터 2023 년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8월 달 데이터가. 그럼 이거랑 얘랑 같이 합쳐야 되는데 이때 테이블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확인해 보면은 어 연결이 없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열이 들어가 있고 이게 예 세 개의 그 평균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두 개를 우리가 머지를 해야 되는데 자, 머지하려고 보니까 이 목표값이 앞에가 목표값이 항상 앞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 순서를 갖다 바꿔서 목표값이 뒤로 오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더 한 번 더 뭐 한다? 얘를 다시 셀렉트 컬럼즈를 이용을 해서 순서를 가지고 맞춰 주는 겁니다. 순서 맞춰 주면서 그러면서 일단은 목표값을 없애줘야 됩니다. 목표값 없애주고 이열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평균이 뒤에 오도록 이렇게 맞춰주면은 이제 이 데이터는 이제 요 데이터랑 같은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죠. 데이터 테이블 확인해 보면은 자, 인제는 이 이열과 그다음에 평균값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도 이열과 평균값 들어가 있는데 인제는 필요 없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필요 없는 데이터가 있고 여기에는 어 변수 이름이 글로벌 평균값이 아니고 리니어 리그레션 결과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필드 이름도 바꿔 줘야 되고 이것도 없애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다? 없애는 것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없애는 거는 일단 얘가 Watch IM 요거 없애고요. 그다음에 이걸 바꾸는 먼저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컬럼즈 들어가서 없애는 건 셀렉트 컬럼즈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자, 뭐를 없애냐면은 일단은 얘를 이군화 시켜서 없애버리고요. 그다음에 얘는 위로 올려서 두 개가 이 목표가 뭐 학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만들어 주라."라고 해서 컬럼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만들어 주고 나면은 인제는 두 개 합치기 위해서는 리니어 리그레션 대신에 변수 이름이 그렇게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럼 변수 이름 바꾸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에디트 도메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에디트 도메인 들어가서 그다음에 여기서 뭐다 이 값을 갖다가 이걸 선택을 해서 이걸 뭐로 바꾸냐면 변수명은 글로벌 GLB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스는 MNTH가 됩니다. 만스에 그다음에 AVG 평균에 그다음에 값이다. 이 변수명이 똑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면 엑셀 파일이나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변수명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어플라이 하게 되면 이제 변수명 바뀌어서 확인해 보면 데이터 테이블이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랑 그다음에 이 데이터가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랑 연결시켜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먼저 연결시켜 콘캐트 해서 밑으로 연결시킬 때는 우리가 콘캐트라고 하는 콘캐트네이트라고 하는 위젯을 쓰거든요. 얘랑 여기 있는 결과값을 여기 있는 얘를 갖다 결과값을 두 개 더해서 연결시켜라가 들어가고 나서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스캐터 플러스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결과값이 이렇게 예측이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다 이상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글로벌 만스에 따라 색깔도 바꿔보고 그다음에 리그레이션도 해서 이 추세값을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데이터 탭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은 자, 전부 1982 년도부터 쭉 해서 어디까지 2040 년도까지 전부 다 되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예제는 못 해봤지만 세 번째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예제에서 그다음 1번 데이터에서 연별로 다 압축을 하는 것이거든요. 연별로 평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빙 트랜스폼 써서 하는 것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된다는 걸 하는 것이지 이거보다 더 활용해서 얼마든지 더 많은 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렌지를 이용을 해서 연한 데이터 분석하는 실습을 한 두 가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